방통은 형주 양양군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사람됨이 순박하고 둔하여 그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방통이 20세가 되던 해 사람에 대한 식견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한 사마휘를 찾아갔는데 사마휘는 나무 위에서 뽕잎을 따던 중이었습니다. 사마휘는 방통을 나무 아래에 앉아있게 한 뒤 낮부터 밤까지 함께 대화를 나누었는데 사마휘는 그가 매우 남다른 재능을 가졌다고 여겨 출중한 인물이라 칭찬했고 그로 인해 방통의 이름이 점차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방통은 명망 높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일 때문인지 스스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과 그들을 가르치고 양성하는 데 부지런했다고 하며 다른 사람들을 칭찬할 때 상대가 가진 재주 그 이상으로 과하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를 괴이하게 여겨 이유를 묻자 방통이 대답하길 지금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 올바른 도가 쇠퇴하니 선인이 적고 악인이 많습니다. 바야흐로 정도를 거릴 사람들을 기르려 하는데 말을 아름답게 하지 않으면 따르려는 자가 적을 것이고 따르려는 자가 적으면 착한 일을 하게 될 자가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교화를 높이고 뜻있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힘쓰게 할 수 있으니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방통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격언을 3세기에 몸소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방통은 주유의 밑에서 일했던 것으로 보이고 주유가 죽자 상여를 운구해 오 지역까지 갑니다. 이미 방통의 명성은 오나라에도 익히 알려져 있었기에 이후 방통이 다시 형주 지역으로 떠나게 되자 육적, 고소, 전종 등이 마중을 나옵니다. 이들을 본 방통은 고질병처럼 육적은 노마라 일을 만하니 매우 빠른 발에 힘을 지녔고 고소는 노우라 일을 만하니 능히 무거운 짐을 지고 멀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전종은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명성을 흠모하니 연암의 번자서와 닮은 점이 있습니다. 비록 지력이 많지는 않으나 또한 한 시대에 뛰어난 인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육적 고소가 방통에게 천하가 태평해지면 응당경과 더불어 천하의 선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뒤 서로 깊이 친교를 맺었다고 합니다. 유비가 형주를 다스리게 된 뒤 방통을 현령으로 임명했는데 방통은 이를 불만스럽게 여겼는지 제대로 현을 다스리지 않아 현령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노숙은 유비에게 서신을 보내 방통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니 치중 별가의 임무를 맡겨야 비로소 그 뛰어난 재능을 충분히 펼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전달했고 제갈량 또한 비슷한 말을 합니다. 노숙과 제갈량이 높이 평가하자 유비는 방통을 만나보았는데 이야기를 나눠보고 나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그를 높이 평가하며 치중 종사로 삼습니다. 이후 유비는 방통을 엄청 마음에 들어했고 죽이 잘 맞았는지 제갈량과 버금가게 친밀히 대우했고 제갈량과 함께 군사 중랑장으로 임명합니다. 유비가 촉으로 들어와 유장을 만나게 되는 과정까지 가장 큰 기여를 한 건 장송과 법정이라고 볼 수 있으나 촉서 방통전 주석 구주춘추에 따르면 방통도 유비에게 입촉을 권유한 것으로 나옵니다. 방통은 유비에게 형주는 사람과 물자가 고갈되었고 동쪽으로는 송권, 북쪽으로는 조씨가 있어 뜻을 펼치기에 곤란합니다. 반면에 익주는 부유하고 백성은 강성하여 잘 갖춰져 있으니 보화를 밖에서 구할 필요 없이 지금 임시로 빌려 대사를 정할 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유비가 지금 내게 있어 물과 불 같은 관계에 있는 자가 조조요. 나는 매번 조조와 반대로 행동하여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소. 지금 사소한 이유로 천하의 신의를 잃는 것은 내가 취할 바가 아니오. 라고 대답합니다. 유비의 이야기를 들은 방통은 재차 형편에 맞춰 대응할 때는 오직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며 약한 자를 아울러 강한 자를 공격한 것은 춘추 오패도 했던 일입니다. 역으로 취하고 순리를 지키며 의리로 보답하고 대사를 이룬 뒤 대국에 봉해준다면 어찌 신의에 위배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끝내 남을 이롭게 할 뿐입니다. 라고 설득하여 마침내 유비는 촉으로 들어갈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유비는 제갈량을 형주에 두고 방통과 함께 촉으로 들어갑니다. 유비는 유장과 광한군 부연에서 만났는데 방통이 계책을 올리길 지금 여기서 유장을 사로잡는다면 장군께서는 전투를 벌이지 않고 편하게 한 주를 평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유비는 이제 막 다른 나라로 들어와 은혜와 신의를 아직 드러내지 못했는데 그리 할 수 없소 라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이후 유장은 성도로 돌아갔고 유비는 유장을 위해 북쪽의 장로를 정벌하려 나섭니다. 하지만 방통이 유비를 설득하여 유장을 공격하기 위한 상책, 중책, 하책을 내놓습니다. 여기서 상책은 정예 병력을 엄선하여 재빨리 성도로 진격하여 방비를 하지 않고 있는 유장을 사로잡자는 계책이었고, 중책은 유장군의 장수 양회 고패는 평소 유장에게 유비를 형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우리가 형주로 돌아가는 척 위장을 하면 방심한 이들이 이 소식에 기뻐하며 가벼운 차림으로 마중을 나올 것이고 이때 이들을 사로잡아 그들의 군사를 취한 뒤 유장을 공격하는 것이었고, 하책은 백제 지역으로 물러난 뒤 형주의 군대와 연합하여 유장을 공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비는 마침내 중책을 택했고 양회와 고패를 참수한 뒤 그들의 군사를 흡수하고 성도로 진격하며 연이어 벌어진 전투에서 모두 승리합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방통이 낙현해서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적의 성을 공격하다 유시에 맞아 전사했는데 이때 그의 나이는 36세였습니다. 유비는 이를 몹시 애석하게 여기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유비가 유장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래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여 그 기쁨을 병사들과 나누고자 큰 잔치를 열어 술을 차리고 음악을 연주하게 합니다. 유비는 잔치를 즐기며 옆에 있는 방통에게 오늘 모임이 가히 즐겁구려 라고 말했는데 방통은 남의 나라를 공격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어진이의 군대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가뿐 싸와 함께 술에 취한 상태였던 유비가 분노하며 주무왕이 은주왕을 치며 그 앞뒤로 노래를 부르고 춤도 췄는데 그도 어진이가 아니었단 말이오. 경의 말은 옳지 않소. 속히 일어나 나가시오 라고 외칩니다. 유비의 질책에 방통은 머뭇거리며 물러났지만 유비는 이내 자신의 발언을 후회하고는 다시 방통을 불러 되돌아오도록 합니다. 방통은 유비의 명에 따라 다시 제자리로 와서는 유비에게 사죄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유비가 방통에게 조금 전의 논의는 누가 잘못한 것이오? 라고 묻자 방통은 군주와 신하가 함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이에 유비는 크게 웃으며 방통과 함께 술자리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화에 대해 양양기와 한진춘추의 저자인 습착치는 방통이 유비의 잘못된 발언을 바로잡기 위해 신하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였다고 평가합니다. 보통 방통은 추남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정사엔 외모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젊을 적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은 외모 문제가 아닌 어리숙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촉서 제갈량전 주석 양양기에 이르길 유비가 사마휘에게 세상사에 대해 묻자 사마휘는 저 같은 유생이 어찌 그런 것을 알겠습니까? 시대에 맞춰서 해야 할 일을 아는 자는 중걸 중에 있으며 이러한 중걸에는 와룡과 봉추가 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에 유비가 그들이 누군지 묻자 사마휘는 제갈공명과 방사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비는 방통을 엄청 아꼈고 그의 죽음을 매우 슬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계한보신찬에서 정사삼국지의 저자인 진수가 주석으로 단 내용에 따르면 유비가 방통의 죽음을 찬미하자 장존이라는 인물이 방통은 비록 충성을 다했고 아깝게도 죽어버렸지만 위대하고 아정한 도의를 어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유비는 장존의 말을 듣고 노여워하며 방통은 자신의 몸을 죽여 인을 이룬 사람입니다.
다시는 그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 뒤 장존의 관직을 파면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촉서 후주전을 보면 경효 3년에 사방 장군인 관우, 장비, 마초, 황충과 함께 같은 날 시호를 추중했다 하니 이를 통해 촉에서의 방통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계안보신찬에선 방통을 덕행이 지극한 인물로 풍화한 기질이 빛났다고 하며 영명한 군주에게 목숨을 바치고 가슴으로부터 충성을 바랬다고 평가했고, 진수는 방통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과 학문을 닫고 모책을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니 형주와 익주에서 그를 대단한 중걸이라 평가했으며 위나라의 순욱과 동급이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방통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를 피해 여러 지역을 옮겨 다녔으나 하늘의 뜻인지 결국 유비의 휘하에 끌려가듯 들어갔고 이후 촉의 중심이 된 인물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